안녕하세요. 가시오시 행복딸기 농장입니다. 그동안에 제 농장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여러가지 수단을 있지만 SNS보다는 좀 더 알찬 소식지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짧게나마 소식지를 만들어서 제 딸기 농장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농장 소식을 전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그달에 있었던 농장 소식과 더불어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딸기 정보, 그리고 이 가시버시 행복딸기 농장 주변 볼거리 등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목차는 작기 종류에 대한 소식하고 다음 시즌을 위한 육류 상황, 그리고 소비자들이 중요한 정보 중에 딸기 맛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집에서 딸기를 키워볼 때 런너를 이용해서 딸기를 증식하는 방법, 그리고 제 농장 주변의 탑종호 소식하고, 그 다음에 제 농장의 마일스톤, 그러니까 월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점말로 해서 4월 소식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번 시즌 잡기 수확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금실이라는 품종으로 바꿔서 재배한 지 이제 두 번째인데 아직도 생산량이 적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굉장히 다수학 품종인데 반해 그래도 금실은 소수학 품종이지만 맛이 있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딸기는 맛있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실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재배 기술의 변화로 좀 더 많은 생산량에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기의 큰 결실은 금실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맛으로 소비자들의 극찬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작기도 금실을 재배해야 하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적용한 것이 스티로폼 재배상 대신에 멀티포트라는 것을 재배에 이용하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혼합상토 대신에 흡비력이 좋은 비트모스 상토를 사용해서 큰 변화를 주었었는데 계획했던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좀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육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저만의 방식으로 육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류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육류에 대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 사진들은 4월 22일 날 찍었고 현재 런너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보다도 아마 월등히 빠른 속도일 겁니다. 삽식을 하려면 일반 유인모보다는 조금 빨리 삽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5일경 채묘를 해서 그날 말경 아마 삽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 겨울에 새롭게 육묘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농가들이 구사하는 육묘 방식은 런너를 바로 뿌리내림하는 유인 방식을 많이 쓰는데 제 농장은 런너를 채묘해서 뿌리내림할 수 하도록 하는 삽식 육묘 방식입니다. 제 농장에서만 특화된 삽식 육묘는 일반적인 삽식 방식에 비해서 노지 육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비가림 육묘, 암막 등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장점을 취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특별히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노지 육묘의 장점은 말할 것도 없이 해가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설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물을 튼튼하게 기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비가림이 없으면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탄저병 같은 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만 내릴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분화 조절이 가능한 암막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미 모장의 모습을 옆에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본모에서는 이제 발근이 되고 있습니다. 잡내들을 충분히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평균 온도는 32도 정도까지 올리고 있고요. 평균 온도가 아니고 주간 온도, 그리고 야간 온도는 15도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응애하고 탄저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이런 병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신축 삽식 육묘장의 모습입니다. 그 노주 벤치 육묘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사진과 암막 시설, 그리고 사진에도 미스터도 보이는군요. 미스터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냉수경 시설까지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 달 말경, 그러니까 5월 말경에 다시 삽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딸기 맛의 차이가 왜 나는지, 언제 딸기를 사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딸기는 맛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딸기는 품종별로도 맛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로도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나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오해가 없을 듯 합니다. 먼저 품종별로 맛의 차이는 스량하고 금실만 비교했을 때 신맛을 좋아하면 당연히 스량이라는 품종이 적합하고요. 단맛을 좋아하면 금실이라는 품종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계절별로는 겨울이 봄보다는 아무래도 단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딸기는 적산 온도에 비례해서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서 적산 온도에 도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을 축적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봄보다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겨울에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봄철 같은 경우는 익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많이 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별로 보면 당연히 큰 게 더 맛있습니다. 물론 같은 농장의 것을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큰 것들은 익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큰 게 맛있어요. 그리고 농가별로는 당연히 농가별로도 맛이 차이가 있겠죠. 보통 경매장으로 보낼 때는 경매에서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맛의 차이는 별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때깔이 곱고 크기가 크고 그러면 좋은 값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처럼 소비자가 직접 맡아드리는 그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맛이 좋아야지 재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맛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별로도 맛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뭐 농가가 어느 농가가 맛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품종도 맛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계절별로도, 그 다음에 크기별로도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 좋은 농가에 겨울에 품종이 좋은 그런 딸기를, 큰 딸기를 사시면 맛이 좋은 딸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서는 뭐 7가지 품종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스량, 금실, 킹스베리, 비타베리, 죽향, 메리킨, 아리향 이런 품종을 갖다 놨는데요. 스량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한 80% 이상이 재배되는 대표적인 품종이고 논산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금실은 경남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킹스베리, 비타베리 이것도 논산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죽향이랑 메리킨 이것들은 전남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제가 하는 금실은 이제 당연히 경남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무전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육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제가 봐서는 육류에 대한 걱정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특징을 보면 여기서는 당도, 경도, 그 다음에 당, 비타민C, 안토시아닌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고요. 첫 번째로 당도는 금실하고 축향하고 내리킨이 뛰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양보다는 금실을 많이 찾는 이유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죠. 그리고 경도도 지금 금실하고 킹스베리, 비타베리, 죽향, 아리향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아리향이 좀 경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당에 관련돼서는 금실이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아주 맛이 뛰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당 같은 경우들은 다른 품종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금실 품종이 2.5인데 비해서 다른 것들은 1점대에서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에 대해서는 금실과 죽향이 월등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도 금실이 월등하게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항암 효과하고 더불어서 눈의 노화를 막는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실이 가장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당도도 높고 경도도 높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모든 니즈를 충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비타민하고 안토시아닌 함량은 금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실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실을 선택했는데 그렇지만 금실이 생산량이 수량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값을 2배 이상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수량보다는 금실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금실이라는 게 시장에서 수량보다 그렇게 높은 값을 받는 건 아닌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실이 아직 생산자 입장에서는 대중화되지 않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농장에서는 질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찾는 딸기를 재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실을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금실이 굉장히 괜찮은 품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딸기를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월달 이벤트로 딸기 모종들을 보내드렸는데 그 모종들에서 이제 런너들이 뻗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런너들을 가지고 어떻게 증식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딸기는 딸기 씨를 이용한 종자 번식보다는 런너를 이용한 번식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딸기는 활배체의 유전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자 번식을 하면 품종 고유의 특징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종자 번식을 할 수도 있어요. 딸기 씨를 심어도 딸기가 납니다. 그렇지만 품종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고 돌연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런너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런너는 우리말이 없고 한자어로 포목경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땅을 기어가는 모양새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런너로 딸기를 증식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의외로 간단합니다. 뿌리가 나오는 쪽을 땅을 고정시키게 되면 그 뿌리가 내려서 하나의 개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집에서 텃밭에 딸기를 심었는데 런너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주변에 계속 딸기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증식을 하고 싶으면 필요 없는 런너는 잘라주고 키우고 싶은 런너는 땅에 이렇게 살짝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고정시킬 때는 옆에 그림처럼 빨간 핀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고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클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땅에다 고정을 시켜줘도 됩니다. 어쨌든 고정만 시켜주면 딸기 하나 개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런너 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런너로 딸기를 증식하기에는 한 5월하고 6월이 가장 적기입니다. 4월부터는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꽃대가 나오지도 않고 런너만 나오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런너들을 잘 유인하면 10월에 이제 꽃이 필 거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딸기들을 딸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농장 주변에 있는 탑종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탑종호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0m, 100m만 넘어가면 바로 탑종호입니다. 제가 이곳에 기능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탑종호인데요.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화하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풍광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자연미가 좋았고, 이제는 이게 가치가 좀 알려져서 주변에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어김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도 길거리에 차가 굉장히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거는 북적이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좋은 건 나눠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조성된 산책을 할 수 있는 데크가 있어요. 그 데크를 따라서 새벽에 걷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새들도 많이 쥐죽이고 있고 이슬도 많이 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용하고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농장 주변에서는 탑종호가 가장 그래도 자랑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자연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월간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1월달부터 12월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은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지만 아주 특징 있게 마일스톤만 얘기를 하면 3월부터 5월, 9월, 10월, 11월 계속 마일스톤 있죠.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특징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이면 런너하고 이런 런너를 최종을 해서 삽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런너를 최종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있고, 자멸 포트 같은 것들 준비도 해야 되고, 상토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시할 인력들도 수배를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5월달에도 굉장히 긴장되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육묘들 런너에 나오는 것들 런너를 최종을 해서 그것들을 삽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 삽식에서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5월달에 5월 말경에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도 잘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9월달에 이제 아주 심기를 할 예정이고요. 4월달에는 저도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 수확주에 대해서 나눔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나눠드렸고요. 아마도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선물까지 보내셨더라고요. 기프트를. 저도 굉장히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맺은 말. 어쨌든 4월 소식지를 만드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큰 이제 좀 새로운 출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난 작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금실 재배가 생산량을 고집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 금실이 굉장히 좋은 품종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어려운 것들을 다시 고칠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개조를 해서 지난 9시즌을 통해서 경험한 것하고 지난 8학기 동안 딸기 마이스터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농장의 근본부터 개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 있는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 망들을 보강을 해서 뿌리 쪽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파이브라고 하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뿌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토를 새롭게 보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육묘를 하게 됐죠. 그 육묘에서 굉장히 튼튼한 육묘,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꽃눈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육묘를 해서 이런 것들의 재배법을 정립을 할 생각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저도 칭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응원이 저를 춤추게 하겠죠. 그리고 딸기를 드신 후에 그 밑에 달리는 댓글, 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를 힘이 나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 있겠죠. 그래도 제 캐릭터대로 꿋꿋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가시소지 행복 딸기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하면 더 기쁘기 한이 없겠습니다. 딸기의 꽃말처럼 가정의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소지 행복 딸기 농장이었고요. 4월 소식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